확률과 통계에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내가 문제를 잘 못 풀더라 하더라도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문장으로 된 말들이 많아요. 그러지? 그 문장을 읽어보고 생각해보는 것까지도 공부가 돼.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알겠나요? 왜냐면 다음에 문장을 또 읽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문장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됐네요? 10개 중에 한 5개는 비슷하고 한 5개는 또 새로운 말들이야. 근데 소재는 다 비슷해. 소재는 비슷한데 거기에서 내용이 약간씩 달라지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장의 소재들은 다 판단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음에 문제를 거기까지는 소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구하라는지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알겠나요? 그게 실은 문장은 길지만 쭉 처음에 읽을 땐 짜증 날 수밖에 없어. 문장이 기니까 읽고 나면 별로 내용이 없어요. 문장 길면 길수록 문제는 더 쉽습니다. 의외로 문장 짧은 것들 있잖아. 내용은 간단해. 문장은 짧은데 그런 문제가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거는 거의 이제 이론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문장이 짧은 것은 뭔 말인지는 해석은 그냥 됐어. 하지만 풀이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야. 알겠죠? 문장 긴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알았어요? 그 정리 정도만 잘하면 할 수 있을 거다 봅니다. 416번 볼게요. A, B를 포함한 7개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 축구대회 토너먼트 A가 부전승으로 배정되고 A가 어디 있어? A가 여기네. 부전승이 어디야? 여기네. A는 여기 있고 나머지 6개 추첨을 통하여 배정하여 시합을 합니다. A랑 B가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이야. 그러면 일단 나머지 애들은 상관이 없고 B만 신경 쓰면 되겠지. 자, 비기는 경우는 없고 이길 질확률은 똑같습니다. 됐지? 자, 나머지 팀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 나머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5개 나라가 더 있어. 자, 그 나라를 배치를 하면 그 배치의 경우의 수를 다 세야 됩니다. 그러겠지? 근데 그 나라들은 신경 안 쓰면 확률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소리야. 어디 들어가든 관계없어. 뭐만 따져주면 돼? B만 따져주면 된다고. 그럼 B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다른 위치, B가 자, B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겠지. B가 있을 수 있는 곳은 다른 경우가 딱 보인가요? 다른 경우 보여? 여기하고 여기는 다르겠죠. 그럼 B가 왼쪽에 놓일 수도 있고 오른쪽에 놓을 수도 있겠지. 자, B가 왼쪽에 놓여 있습니다. B가 하나, 둘, 셋, 네 자리 중에 어디에 놓여 있어야 돼? 자, 어디에 놓여 있어야 있는 게 아니라 그 네 자리를 각각의 다른 경우로 봐야 돼? 같은 경우로 봐야 돼? 배치만 시키는 거야. 지금 배치만. B를 여기가 같다 다르다? B가 여기는 같다 다르다? 같은 경우입니다. 자, B가 여기 놓이는 경우는 다 같은 경우야.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만 B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B가 이쪽으로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B가 여기 들어가는 확률이 얼마일 것 같아? B가 여기 들어갈 확률이 총 6자리 중에 4자리인데 확률 안 보여? B가 이쪽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 6분의 4. B가 여기 들어갈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 이 정도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지? 그러면 B가 3분의 2가 있을 거고 3분의 1이 있겠네요. 됐지? 자, B가 여기 놓였습니다. B가 이쪽에 놓였어. 자, B가 이쪽에 놓이면 A랑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B는 어디까지 와야 돼? B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지. 그리고 A도 여기까지 와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야 붙을 수가 있겠지. 다시 말해서 B는 게임을 이기고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고 A도 게임을 이기고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자, A는 몇 게임 했어? 자, B부터 할게요. B가 몇 게임 했어? 2게임 했죠. 2게임 이기고 그럼 B가 올라올 확률은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A는 몇 게임 했어? 1게임 했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네. 그러지. 나머지들은 신경 안 쓰는 것은 두 팀 중에 뭐 C가 올라오든 D가 올라오든 관계 없는 거라고 해. 알겠지? 자, 그러면 B가 여기에 놓였을 때 우리는 확률을 구했습니다. B가 여기에 놓였고 A, B가 붙었어요. 붙기만 하면 되잖아. 시합을 하기만 하면 되죠. 자, 두 번째는 B가 여기 놓였습니다. B가 여기 놓였다는 것은 B가 한 번만 이기고 올라오면 우리는 되겠다. 확률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해됩니까? 나머지 팀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의 의미를 조금 생각할 수 있게끔 한번 봐볼게요. 질문 있으니까요. 자, 수학, 영어가 3시간씩 있어요. 국어, 사회, 과학은 2시간씩 있어요. 총 12시간이 있는데 얘를 배정을 합니다. 3일 동안 12시간을 시간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같은 요일에는 같은 과목이 2시간 이상 배치되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4과목, 월요일도 4과목, 수요일도 4과목, 목요일도 금요일도 4과목, 월수금이 4과목씩 들어있을 거고, 수학이 3타임 들었으니까 수학은 매일 1시간씩 할 거야. 영어도 매일 1시간씩 할 거야.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까지 하는 말이고, 자, 질문입니다. 월수금 모두 1교시가 수학 또는 영어일 확률이야. 1교시가 얘도 1교시가 수학 아니면 영어, 여기도 수학 아니면 영어, 여가 수학 아니면 영어. 이해됐습니까?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 수학 또는 영어가 들어와야 되겠지. 됐습니까? 부정은 뭐야? 부정은 뭐야? 수학, 영어가 안 들어갔어. 됐니? 자, 똑같은 말이야. 수학, 영어가 안 들어갔다는 말하고 국어, 사회, 과학이 들어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게 좋은 것이냐 이거지. 현재 나머지 과목에 대한 것들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뭐만 볼 거야? 1교시에 수학하고 영어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할 거야. 들어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할 거란 소리야. 됐니? 뭔 말인지 알겠지? 시간표를 짰는데 수학이 있어. 그럼 맞는 말이고, 수학이 없어. 수학 영어가 없어. 틀린 말이고, 영어가 있어. 맞는 말이다 이 말이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1교시에 수학 영어가 있는 게 쉬워 없는 게 쉬워? 수학 또는 영어가 있는 게 쉬워 없는 게 쉬워? 몰라? 모르겠으면 수학 놓고 생각해보고 영어 놓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수학 영어 안 놓고 생각해보고. 이해되니? 자,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수학 영어가 있는 거, 수학 영어가 없는 거 둘 다 풀 수 있어. 둘 다 풀 수 있어. 되니? 하지만 둘 중에 조금 더 쉬운 걸 생각하겠다 이 말이야. 수학 또는 영어잖아. 수학 또는 영어가 1교시에 있다. 얘 부정은 뭐야? 부정이 뭐야? 수학 또는 영어가 1교시에 있다 이 부정은. 수학하고 영어가 1교시에 없다잖아. 수학하고 영어가 1교시에 없다야. 그렇지? 수학 또는 영어가 있다. 수학, 영어 모두 1교시에 없다. 모두 없다고 좀 더 편할 것 같잖아. 됐니? 우리는 이 사건의 문제를 풀 거야. 뭐만 생각해서. 자, 일단 뭐만 생각한다고? 영어, 수학만 생각할 거야. 자, 영어, 수학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영어, 수학을 집어넣는 경우 4가지, 3가지. 맞습니까? 자, 수학 넣었어. 수학부터 넣어, 영어부터 넣어. 수학부터 넣어, 영어부터 넣어.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지? 수학 먼저 넣고 영어 나중에 넣어도 관계없고, 영어 먼저 넣고 수학 나중에 넣어도 관계없어. 그럼 몇 가지? 4 곱하기 3. 수학 넣고 영어 넣는 경우, 총 경우.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한다고? 여사건을 갈 거야. 여사건. 수학 영어가 1교시에 없어. 그럼 수학 영어가 어디로 들어가? 수학 영어가 2, 3, 4교시로 들어가겠죠. 그럼 2, 3, 4교시에 수학 영어를 넣을 거야. 3 곱하기 2. 여기까지 됐습니까? 얘는 무슨 말이야? 영수가 1교시에 없을 확률이죠. 없을 확률이지. 됐어요?
그래서 1에서 얘를 빼게 되면 얘가 뭐야? 있을 확률이 되겠지. 계산해보면 2분의 1이네요. 없을 확률 2분의 1, 있을 확률 2분의 1. 됐습니까? 얘가 수학영어 1교시에 없어. 이게 첫째 날만 한 거야. 둘째 날은 어쩌겠어? 상황이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놈을 세제곱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내용이 됩니까? 나머지 과목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신경 안 쓴 겁니다. 영어 수학만 볼 거야. 우리가 시험표 잘 때 다른 애들 안 보고 영어 수학만 봐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만 판단할 거라고. 어떤 내용인지 알겠니? 다른 내용들이 확률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 여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확률상 1이다 이 말이지. 뭔지 알겠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다. 다른 애들이 영향이 있으면 다른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다른 애들 배치를 하면 훨씬 더 분모도 힘들어지고 분자도 힘들어집니다. 알겠나요? 어떤 내용인지 느낌이 있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을 내가 어떻게 좀 해석하냐에 따라서 풀이가 좀 더 편해질 수도 있고 좀 더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A대학교 졸업시험에 2번까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1차 시험은 모두 치러야 하고 1차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2차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통과하지 못한 애들은 치러야 돼. 이 대학교의 학생 5명이 1차 시험을 치렀을 때 각 학생이 통과할 확률은 4분의 1. 1차. 2차 시험을 치렀을 때 각 학생이 2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은 3분의 1. 자, 2차 시험을 치렀을 때 1차에 떨어진 애들 중에 2차를 볼 거고 그 애들은 2차에 통과할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랬을 때 5명의 학생 중 3명만 졸업식에 통과할 확률을 구하라겠어요. 다시 5명 중 3명이 통과를 했어요. 자, 위에 사선을 긋기 전까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1차에 통과를 했고 1차에 통과 못한 애들은 2차 시험부터 와서 또 통과를 했어. 근데 우리 질문은 뭐야? 통과야 통과. 통과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 사선 앞쪽에서 통과를 할 확률과 통과를 못할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지. 1차에 통과했냐 2차에 통과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통과할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우리는 통과할 확률만 구하게 되면 요 질문은 답이 나왔다 이거야. 5명 중에 3명이 통과를 했어. 모든 사람이 통과할 확률이 똑같겠지. 5명 중에 3명. 다시 말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1번 통과할 확률, 못 통과할 확률, 2번 통과할 확률, 못 통과할 확률, 3번 통과할 확률, 못 통과할 확률이 어째? 다 똑같은 말이겠지. 독립적이다 이 말이지. 5명 중에 독립적으로 통과를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5명 중에 3명이 누군지 선택을 하고 했어요. 3명은 통과를 했고 3명은 통과를 했고 2명은 통과를 못했다. 이해됩니까 지금? 다 5명 중에 3명이 합격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게 5명 중에 3명이 합격했다. 5명 중에 3명 중 3명을 골라줬고 각각이 독립적으로 시험을 봤고 통과할 확률, 통과하지 않을 확률 똑같다 이거지. 돼 있습니까? 이게 독립 시행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이제 P만 구하면 되겠지. P. 자, 그러면 1차에 통과를 한 애들은 통과됐고 1차에 탈락한 애들은 2차에 통과를 했다 이거지. P를 구하는 중이야. 1차에 통과했어. 얼마야? 4분의 1이에요. 2차에 통과했다는 말은 1차에는 통과를 못했다가 돼 있지. 그러면 얼마야? 4분의 3에 대해서 걔네들은 3분의 1의 확률로 통과를 했다. 조건 확률이잖아요. 통과 못한 애들 중에 통과를 했다 이 말이겠지. 그렇지? 4분의 3에 대해서 4분의 1이 되니까 얘가 마찬가지로 4분의 1이 돼서 우리는 P가 얼마다? 2분의 1이 됐다 이거지. 통과할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요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겠네.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통과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 통과할 확률을
1차에 통과할 수도 있고 2차에 통과할 수도 있는 거지. 자, 2차에 통과했다는 소리는 1차에 통과를 못했고 통과했다야. 못했고 통과했다야. 조건 확률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P만 구하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거야, 계속. 알겠니? 그러면 요거를 두 개를 구해가지고 P를 구한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6번.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 P가 있습니다. 원점에 P가 있고 주사위를 4번 이하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주사위니까 4 이하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갖고 요렇게 1만큼 갖고 그 외에 3분의 1만큼에 대해서 Y축으로 1만큼 갖다 이거네. 룰은 나왔네. 자, 표현은 내가 약식으로 기호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일단. 어떤 표현인지는 알겠지?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되네. 그래서 자, 주사위를 계속 던집니다. 계속 던져가지고 P가 색칠한 부분을 지날 확률이지. 계속 던질 거야. 그러면 지났다 안 지났다는 자, 몇 번째 지날 수 있냐면 무조건 일단 오른쪽이든 위쪽이든 한 번씩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지금 3,1이니까 몇 번은 해야 돼? 4번은 해야겠죠. 4번은 해야겠죠. 얘는 뭐가 돼? 4,1이니까 5번은 해야겠죠. 두 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자, 요 놈을 지나치면 어떻게 된 거야? 자, 지나쳤어? 계속 한다고 했잖아. 계속 한다고 했지. 예를 들어서 A를 지나쳤어. A를 지나쳤어? 지나치면 만약에 이쪽 C로 왔다 이거야. 그렇지? A를 지나쳐서 C로 왔어. 그럼 C부터는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위쪽으로 가도 관계는 없겠지. 뒤에는 확률이 다 1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A점을 지났다 B점을 지났다만 얘기하면 되겠네. 그러지? 단 중복이 있어 없어? 중복이 있어 없어? 있지? 됐어요? 얘를 어떻게 분리를 시켜줄 것만 생각하면 되겠지. 겹치지 않게. 겹쳤다면 어떻게 돼? 중복이 발생했으니까 빼기를 하든지 나누기를 하든지. 그러겠지? 그럼 방법은 두 가지야. A를 가서 오른쪽으로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자, A를 가면 어디로 가? 위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러지? 위로 가는 경우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관계 있어 없어? 없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B로 오는 경우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중복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럼 얘를 분리를 할 때 중복으로 생각해서 빼기로 갈 건지 아니면 분할을 할 건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나는 뭐가 편하겠냐?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 돼. 보통 선택을 할 때는 분할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 빼기보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중복에서 빼기를 많이 써. 그건 이론적으로 합의 법칙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는 분할을 하겠어요. 어떻게 분할할 거냐면 B는 이렇게 온 놈만 신경 쓰겠어. B는 어떻게 온 놈만 신경 쓴다고? B는 이렇게 온 놈만 나는 하겠다. A까지는 관계없고 A까지 가서 B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빠져도 관계없고 B로 가는 것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오는 것만 신경 쓰겠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됐어요? 첫 번째 요놈을 C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P A 끝. 두 번째 P C B 분할이 된 거지? 재호야 분할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PA 어떻게 확률 구해? 뒤진다. 몇 번 가야 돼? 총 4번 갔지? 총 4번 중에 가로가 몇 번? 3번, 세로가 한 번 갔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PA는 뭐야? 가로가 3번, 세로가 한 번. 4번 중에 한 번을 골라줘야지. 순서 나열. 4, C, 1. 사실 이해돼? 4번 중에 한 번은 위로 가야 되고
옆으로 가로로 몇 번? 가로로 몇 번? 3번. 3분의 2가 몇 번? 3번. 세로로 몇 번? 3분의 1이 1번. 식 이해되니? 4번 중에 1번이 위로 갔다. 4번 중에 3번은 옆으로 갔다. 되니? 그 다음에 PC, B는 일단 C까지는 가야겠죠. C는 어떻게 됐어? 4번 중에 2번이지. 4번 중에 2번. 오른쪽으로 몇 번? 2번. 위로 몇 번? 2번 가면 일단 C까지 간 거야. 그리고 나서 C에서 어디로 가야 돼? B로 가야겠지. C에서 B로 가는 것은 오른쪽으로 간 거지. X축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한 번, 3분의 2가 한 번 더 있어야 된다. 시계 되니?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4C1은 배치를 말하고 있고 종류의 개수야. 그렇지? 오른쪽 위쪽 위쪽 오른쪽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한 번 나올 때마다 3분의 1을 곱할 거고 위쪽 한 번 나올 때마다 3분의 1을 곱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교점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요걸 지나는 확률이 되겠다 이 말이겠지. 이 사건을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A 구하고 B 구하고 A에서 B로 가는 걸 빼도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다음은 8번. 자, 8번 꽤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꽤 잘 나오는 문제인데, 자, 8번 스타일을 조금 정리를 잘 해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쉽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처음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일일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일일이 쓸 수밖에 없고, 여기에 있는 규칙이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규칙을 좀 알아내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미루라고 생각하면 몇 번 해야 되냐? 얘가 지금 몇 번 해야 돼 지금? 이 문제가 아닌데 5번 해야겠네. 5번 차근차근 갑니다. 자, 출발. 룰은 어떤 룰이냐면 자기한테는 안 가고 직전한테는 안 준다 이거지. 자기한테는 안 주고 직전한테 안 준다. 룰은 간단합니다. 그러겠지. 자기한테 안 줘, 직전한테 안 줘.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야? 총 6명인데 자기한테 안 줘, 직전한테 안 줘. 총 몇 가지야? 4가지밖에 없겠지. 4명한테 줄 수가 있어.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4명밖에 없어. 처음은 다르지. 처음은 시작할 때는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5명한테 줄 수 있는 거지. 자, 상황 판단을 해볼게요. A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A에서 시작했어요. A를 시작했고 공이 5번 전달될 때까지 A가 공을 다시 못할 확률입니다. 다시 A에서 시작하여 공이 5번 전달될 때까지 A가 공을 다시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A는 이제 공을 안 받아. 거의 투명인 건 취급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확률에서 빼겠다 이 말이겠지. 여기까지 되니? 자, 첫 번째 A가 누군가한테 줬습니다. 지금 문제는 누구야? A가 받았냐 안 받았냐야. A가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A랑 B, C, D, E는 누구라도 관계가 없게 되는 거지. A가 지금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하잖아. A가 다시 등장 안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해? A 빼고 누군가 등장했겠죠. B는 나 그냥 적은 거야. 자, A가 B한테 줬어요. 확률이 얼마입니까? A가 B, C, D, E, B, C, D, E, F가 똑같다고. 그럼 A가 B, C, D, E, F한테 준 거야. 확률이 얼마야? A가 B, C, D, E, F한테 줬어. 확률 얼마겠어? 1이겠지. 아무나 줬으니까. 아니, A가 B, C, D한테 줄 확률 얼마야? 1이겠지. 아니, 중요한 건 뭐야? A만 안 나타나면 된다니까? 되니? 자, B는 어떤 룰을 갖고 있어? B는 어떤 룰을 갖고 있어? 자기한테는 안 줄 거고 그 전에 받은 사람한테는 안 줘.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세 명이잖아. C, D, E, F만 있는 거야. 그럼 B는 누구한테 줬어? C, D, E, F 아무한테 줘도 상관이 없겠지. 그럼 나는 그냥 C라 적겠어. 확률 얼마야? 또 1이겠지. 확률이 1이야. 이렇게 1. 됐니? 자, C는 누구한테 줘? 이제 C가 줄 수 있는 사람 총 누구냐면 C는 자기 빼고 B 빼고 줄 거야. 그러면 A, D, E, F한테 원래 줄 수 있어. 근데 A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A 빼고 줄 거야. 얼마야? 4분의 3이겠지. 그러면 뭐 이게 B로 써도 되고 뭐 D로 써도 관계없어. B는 안 되겠구나. 그렇지? 또 그럼 그 다음 확률은 또 얼마겠어? 4분의 3이 되겠지. 5번.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 중에 누구한테 줄 수 있고 누구한테는 못 주냐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쉽게 푸는 문제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 자, 31번이 제일 어렵고요. 35번을 먼저 볼게요. 쉽습니다. 자, 한기우 동전을 7번 던졌어요. 동전을 7번 던졌으면 당연히 앞면 아니면 뒷면 나왔겠지. 그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앞면의 개수, 뒷면의 개수. 총 7번이니까 우리는 앞면의 개수 세야 돼. 앞면의 개수와 뒷면의 개수 둘 다 세야 돼. 총 7번을 던졌으니까. 앞면의 개수, 뒷면의 개수 둘 다 세야 돼. 하나만 세야 돼. 하나만 세도 돼. 하나만 세도 되겠지. 그러지? 그러다 헷갈리면 둘 다 생각할 거야. 둘 다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앞면이 3번 이상 나왔다는 것은 3, 4, 5, 6, 7. 그러지? 3, 4, 5, 6, 7. 그러지? 그럼 3번 이상이 나왔다. 부정은 뭐야? 0, 1, 2. 3개네. 3, 4, 5, 6, 7 5개고 0, 1, 2 3가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부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러지? 자, 우리가 원하는 건 7번 던지면 연속하는 게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6번 던지면 6번이라 6번 나오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야 돼. 엄마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럼 구분을 해보면, 자, 우리가 풀 거는 이거야. 이게 전체 경우야.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몇 번? 3, 4, 5, 6, 7을 원하고 있고. 그러지? 3, 4, 5, 6, 7 중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연속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니? 근데 우리가 3, 4, 5, 6, 7을 풀 게 아니라 뭘로 풀 거라고? 0, 1, 2로 풀 거야. 되니? 그러면 내가 동전 7개를 던지면 총 0번, 1번, 2번, 3번, 4번, 5, 6, 7번이 나올 건데 우리가 원하는 풀이는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이쪽을 말하고 있다고. 3, 4, 5, 6, 7이 나오면서 연속한 놈이 있어야 돼. 그러겠지? 근데 우리는 요 놈을 풀 거잖아 일단. 그럼 전체에서는 빼고 또 다시 연속 안 한 놈을 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오겠지.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다시 0번, 1번, 2번을 뺄 거고 3, 4, 5, 6, 7 중에 연속 안 한 놈을 우리는 빼면 우리가 원하는 3, 4, 5, 6, 7 나오면서 연속한 놈이 존재하는 경우를 세겠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사건을 이용해서 0, 1, 2는 쉬워. 0, 1, 2는 어떻게 됩니까? 0, 1, 2는 7C 0 플러스 7C 1 플러스 7C 2. 확률은 2분의 1에 7제곱은 굳이 안 해도 관계는 없겠지. 왜냐면 앞면도 2분의 1이고 뒷면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7제곱은 나중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엄마 이해되니? 자, 우리는 얘를 지금 뺄 거야. 뺐어? 뺐어? 자, 요 놈을 뺄 거야 이제. 3, 4, 5, 6, 7이면서 연속 안 한 놈. 연속 한 놈이 쉬워, 연속 안 한 놈이 쉬워. 요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앞면이 지금 3번 나오는데 연속 한 놈이 있고 연속 안 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앞면이 6번 나오는데
연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까지 되니?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속 한 놈이 많겠어? 연속 안 한 놈이 많겠어? 연속 한 놈이 많겠지. 개수가 많으면. 됐지? 그러면 7은 무조건 연속 나왔고 6도 연속 나왔겠지? 5도 나왔을 것 같아. 모르면 일일이 써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3인 상황과 4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5인 상황도 그 다음에 얘기할 거야. 자, 3이란 3 상황은 무슨 소리냐면 앞면이 3번 나왔다는 소리지. 뒷면이 몇 번 나왔다? 4번 나왔다는 소리지. 이웃산할 때는 우리는 연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웃하지 않았다는 소리겠지.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를 먼저 배치했죠. 그렇지? 앞면이 나와서 연속이 돼야 되고 우리 앞면이 연속하지 않아야 되니까 누굴 먼저 배치해? 뒷면이 나오는 상을 먼저 배치하겠죠. 뒷면이 몇 번 나왔어 그러면 이때? 이때 뒷면이 몇 번 나왔어? 4번 나왔겠지. 그럼 뒷면이 1번, 2번, 3번, 4번 나왔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앞면을 배치를 시킬 거야. 근데 이웃하지 않게 배치한다는 게 했으니까 얘를 사이에다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5C 3이 되겠네요. 5C 3 이해됩니까? 자, 앞면 3개가 뒷면 4개가 있을 거고 앞면 3개가 우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럼 어떻게 했다고? 뒷면 애들을 먼저 배치를 시키고 앞면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앞면이 이웃 안 하는 경우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두 번째 4개는 어떻게 돼? 그러면은 뒤가 몇 개 나와 이제 뒤가 3번 나오겠지. 1번, 2번, 3번 나오고 얘를 사이가 4개 사이가 4개밖에 없는데 4시 4가 되겠네. 다시 말해서 5는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이지. 무조건 이웃 한다 이 말이 되겠네. 여기까지 됩니까?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요놈의 확률은 그러면 우리는 전체 1에서 빼기 누굴 뺄 거야? 이거 뺄 거고 이거 뺄 거야. 됐니? 됐어? 그럼 확률로 계산하면 전체를 경우의 수로 한번 계산해보면 2분의 1에 7제곱을 안 하면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야? 2의 7제곱이죠? 빼기 뭘 뺄 거야? 요놈을 뺄 거야. 요놈 뭐야? 1, 7, 7C, 21. 그 다음에 다시 요놈을 뺄 거야. 자, 얘랑 겹쳐 안 겹쳐? 겹치는 거 없죠. 그림을 한다 했지. 분할 개념이야. 전체에서 요놈 빼주고 요놈 빼줄 거야. 그럼 얼마? 플러스 5C3 10 4C4 1를 왜 2의 7제곱으로 나눠주겠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확률로 계산해서 1에서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부정 한번 읽어보고 부정 6건 읽어보고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을 건가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433번입니다. 정신 차려. 뒤에 어려운 문제라 못 풀 가능성이 높아져. 지금 계속 눈깔이 너희들이 풀려버리면 의미가 없어. 눈깔 풀려버리면 문장으로 된 문제들은 당연히 그 문장을 읽고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 문장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확률은 집중력이 안 좋을 때 푸는 것은 힘듭니다. 왜? 문장이 길잖아. 중간에 가다가 놓쳐버리면 이거 못 푸는 거야. 정신 멍하면 문장을 한 번 읽으면 또 이해가 안 돼. 또 계속 읽게 돼. 그 멈춰야 돼. 안 풀어야 돼 그때는. 순간 집중력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문장이 끝날 때까지는 집중을 놓으면 안 돼. 어렵다가 아니라 그 문장을 집중해서 뭐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나요? 특히 또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 일일이 세는 문제가 많단 말이지. 일일이 세울 때 중간에 한번 놓쳐버리면 못 셉니다. 이제 끝난 거야. 그거 하나 때문에 끝난 거라고. 고생해서 내가 다 썼는데 중간에 한두 개 빼주면 이거 틀린 거라고.
자, 433번 봅니다. 잘 보세요. 상자 A가 있고 상자 B가 있습니다. 6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동전 1개를 사용합니다. 동전이 한 번 던져 앞면이 나오면 A에서 공 1개를 꺼내어 B에 넣고, 뒷면이 나오면 B에서 공 1개를 꺼내 A에 넣는다. 뭐 룰은 간단하네. 앞면 나오면 A에서 B로 넣을 거고, 뒷면 나오면 B에서 A를 넣을 거야. 여기까지 이제 6개가 있는데, 앞면 나오면 A에서 B로 넣을 거고, 뒷면 나오면 B에서 A로 넣을 거라고. 됐어? 근데 이런 시행을 몇 번 반복했다? 6번을 반복했습니다. 6번. 그럼 공이 6번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겠지?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상자 질문입니다.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6번 시행 후 처음으로 8이 됐습니다. 6번을 했는데 처음으로 B가 처음으로 8개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처음으로 8개가 됐다는 소리는 그 전에 8이 오지 않았다 이 말이겠지. 그 전에 8이 오지 않았다 이 말이야. 어떤 룰인지 알겠니? 이해되니? 그럼 처음에 우리는 앞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나올 수도 있어. 앞면 나오면 이렇게 놓고 뒷면 나오면 이렇게 넣었을 거야. 두 번째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올 수 있어. 그럼 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겠지. 그러면 이걸 일일이 쓰려면 어지러워집니다. 어지러워져.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개수의 합이 변하지 않았다. 개수의 합이 변하지 않았다. 개수의 합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를 보든지 B를 보든지 하나만 보겠다. A, B 둘 다 보지 않고 뭐만 보겠다? 하나만 보겠다. 누구만 보겠어 그러면? 누구만 보겠어? A만 보겠어? B만 보겠어? B를 보겠지. B가. 이랬니? B만 볼 거야. A는 신경 안 쓸 거야. A가 8개 넘으면 돼, 안 돼? A는 상관없어. A가 8개든 10개든 관계없어. B만 8개를 안 넘으면 돼. 8개가 나오는 순간이 딱 6번째라고. 됐니? 그러면 이 문제는 앞에서 가는 것보다 결과 뒤쪽에서 오는 것이 좀 쉬울 수도 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출발 앞에서 가면은 이렇게 수용도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야. 계속 개수가 경우의 수가 두 가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왔어? 8로 왔단 말이야. 8 4로 온 거야. 하지만 난 8만 보겠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지금? 됐어?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 벌어지는데 실상 알고 보면 라인이 가다가 좁혀지게 돼 있어요. 8로 가야 되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그래서 얘를 거꾸로 적어보면 결론이 얼마가 됐어? B가. 지금 B 개수만 셀 거야. 결론이 몇 개가 됐어? 8개가 됐다고요. 결론이 8개가 됐어. B가. 그러면 A도 한번 적어볼게요. 예. 그러면 A는 몇 개가 됐어? 4개가 됐겠죠. 몇 번째? 6번째 A를 됐다 이거지. 그러지. 그럼 6번째는 확실하잖아. 6번째는 확실해. 6번째는 무조건 뒷면이 나왔겠지. 앞면 뒷면은 위치는 뭐 상관없어. 뭐 위에 문장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을 거야? 7, 5에 대한 상황이었겠지. 그러겠지. 그 전에 당연히 7, 5에서 8이 됐겠지. 9, 3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9, 3은 아니었겠지. 이해되지? 7, 5였어. 그러면 그 전 상황은 다섯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겠어? 6이었을까? 48도 있잖아요. 48, 8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 상황은 4번 했을 때 6, 6이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내라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엄마 이해되니? 4번 했을 때 6, 6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좁혀졌어. 우리가 처음에서 가지를 뻗치다 보면 2에 6제곱으로 갈 건데. 그러지? 2에 6제곱으로 갈 건데 몇으로 줄어든 거야 지금? 4번째까지 했을 때 6, 6이 나오다. 6, 6에서 6, 6 4번만 하면 된다고. 16번의 상황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엄마 이해되니 지금?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우리는 4개만 쓰면 되겠네 이제. 그전 상황은 이전 상황은 뭐 또 있어? 5, 7도 있고 7, 5도 있으니까 그전 상황은 이제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나 똑같은 말이 돼. 똑같은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지금 문제를 파악을 했더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뒤에 2개는 확실하다 이 말이야. 확실해. 우린 4번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지.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나는 OX로 적을 거야. 됐습니까? OX 1, 2, 3, 4야. 5가 나오면 B로 넘어가는 거고 X가 나오면 A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6에서 66으로 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66에서 66으로 갔다는 소리는 개수의 변화가 없었다 이 소리겠지. 66에서 66으로 갔다는 소리 개수의 변화가 없었다는 소리지. 그럼 앞면 몇 번 나왔을 거야? 2번 나왔겠지. 뒷면 2번 나왔겠지. 개수가 더 줄었습니다. 앞면 2개, 뒷면 2개. 몇 가지야? 앞면 2개, 2개. 앞면 2개, 뒷면 2개 몇 가지야? 42잖아. 4개 중에 앞면 2개, 뒷면 2개. 둘 다 생각할 필요 없잖아. 42종류밖에 없으니까 조합. 그러면 OXX가 있을 거고 OX가 있을 거고 OXX5도 있을 거고 XOX도 있을 거고 XOXO도 있을 거고 XXOO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총 6가지 그냥 다 적은 거야 내가.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그러지? 자, 동그라미에 나온 O는 뭐라고? B의 개수가 늘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B가 몇 개? 7개. B가 몇 개? 8개. 되면 안 된,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어떻게 되면 안 된다고. 몇 개? B만 7개, 6개, 7개, 6개, 7개, 6개, 5개, 6개, 5개, 6개, 7개, 6개, 5개, 6개, 5개, 6개, 5개, 4개, 5개, 6개. 총 5가지 경우만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5가지만 나올 거고 총 주사위 아니 뭐야 동전을 몇 번 던졌어? 총 몇 번 던졌어? 6번 던졌잖아. 나올 때마다 확률이 얘 각각의 확률이 얼마씩이야? 2분의 1씩이지. 그리고 여기 5번도 있고 6번도 있잖아. 그러겠지? 2분의 1이 몇이다? 6제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생각을 해보는 게 공부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공부가 돼. 알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얘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모는 종이알. 잘 봐. 잘 봐. 자, 자, 아까 개수의 합이 일정하다 했지. 개수의 합이 일정하니까 A만 봐도 되고 B만 봐도 되겠지. 그러지? 그러면 누굴 본다? 우리는 B를 본다 이거지. B의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B가 6개에서 출발해서 6에서 한 번 갈 때마다 어떻게 돼? 게임을 한 번 할 때마다 동전 한 번 던질 때마다 개수가 하나가 늘 수도 있고 하나가 줄 수도 있겠지. 6은 5 아니면 7이 되는 거야. 됐어? 7은 6 아니면 8이 되는 거야. 한 번 할 때마다 개수가 하나 늘든지 줄든지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흐름 이해됩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 시작점이야. 시작점. 한 판 했고, 2판 했고, 3판 했고, 4판 했고, 5판 했고, 6판 했다 이거야. 지금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자, B가 몇 개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너무 위쪽인데? B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 이 말은 맞죠? B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하나가 줄 수도 있고 하나가 늘 수도 있고, 그 다음도 하나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다 안 그려도 되는데 지금 이거만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다 보면 라인이 이러한 라인 형태가 나옵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야. 6이 위로 아래로, 그 다음 놈이 위로 아래로, 그 다음 놈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갔단 소리지. 목적은 어디로 가냐면 8로 갑니다. 현재 여기 위치는 누구야? B의 개수적인 생각이라고 해. 그러면 첫 번째 놈은 6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총 몇 번에서, 결론적으로 몇 번에서? 6번에서, 결론적으로 몇 번에서? 6번에서 어디로 와야 돼? 8로 와야 된다 이 말이야. 1이 와야 돼 지금. 처음으로 8이 와야 된다 이거지. 그럼 그 전은 당연히 누구겠어? 당연히 요놈이겠지. 당연히 7이겠지. 그 전에는 얼마겠어? 그 전은 요놈도 있고 요놈도 있을 수 있는데 8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전은 당연히 요놈이라고.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이 지금 그림으로 표현된 겁니다. 됐니? 그러면 6이 요놈이 2로 와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 그림은 요 그림만 남습니다. 남아있는 그림 뭐만 남아? 요 그림만 남겠지. 그런데 뭐야? 8 찍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지. 요 놈은 빠져야 돼. 빠져야 돼.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 5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2분의 1의 6제곱. 어떤 내용인지 됩니까 지금? 자, 이 방법은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바로 당장 이렇게 풀라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 수가 있고, 현재 문제는 몇 번밖에 없냐면 6번밖에 없어. 6번 중에 2번이 빠졌잖아. 4번밖에 안 남는 거지. 근데 문제는 몇 번 뭐 있을 수 있어? 10번 있을 수 있지. 10번 언제 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냐 이거지. 10번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 일일이 써서 가면 계속 이게 딱 4번밖에 없으니까 개수가 몇 개 안 나온 거야. 에? 그러지? 근데 이게 10번이면 이걸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틀은 비슷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도식화 시켜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면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우리는 라인 형성을 하고 안 되면 숫자 쓸 거야 이제. 쓰는 방법은 알겠잖아. 길 찾는 거와 지금 똑같은 문제가 됐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436번은 다음 시간에 풀 건데, 다음 시간에 풀 거야. 설명을 좀 해줄게요. 뭐만 설명해 주려면 이런 거야. 현재 문제가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데 총 7번 가면 B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룰이 있냐면 이동할 수 없으면 동전을 다시 던집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야. 자, 이동할 수 없다는 말은, 동전 다시 던지는 말은 뭐냐? 이동할 수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지.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야. 그럼 이 말이야 지금. 뭐 뒷면 앞면이 뭐라? 뒷면 하고 요 왔어. 다시 뒷면이 나왔어. 근데 위로 길이 없으니까 못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있다? 여기에 멈춰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지? 그래서 문제가 좀 더 까다로워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나는 가상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위로 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가상의 선을 긋게 되면 이러한 선이 나온다고. 주의사항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있어요. 됐어요? 요 라인을 긋게 되면 실제로 나는 여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리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만 일단 알아두냐면 일단 8번 만에 7번은 쉬워요. 8번 만에 B에 도착하는 경우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된다 이거지. 됐지? 자, 처음으로 8번째 B에 도착했다는 소리는 그 전에 이러한 라인에 갔단 소리야. 처음으로 B에 8번째 도착했다는 소리는 이런 라인에 가서 갔단 소리니까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갔다는 소리야. 이렇게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당연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오른쪽, 무조건 위쪽으로 가야 8번 만에 마무리하겠다라는 생각이야. 요게 너희들이 판단이 돼야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자, 길을 찾을 때 더 이상 길을 못 가게 될 때 우리는 가상의 라인을 하나 더 그어놓고 그렇게 움직였다만 생각하고 주의사항이 있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너 경우에서 풀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찍고 내려오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거울이라 생각하면 여기 안에 그림이 이렇게 있겠지. 길이. 그럼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간 거나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는 것이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게 좀 편하게 그려놓고 문제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남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해줄게요. 이 문제하고 복습 좀 하세요. 몇 문제 복습해야 돼.